여자들이 궁금한 게 그거 아닙니까? 남자는 동물은 이상하다 이거야. 어떻게 술집에 가서 파트너를 앉혀놓고 술같이 몇 잔 부딪히고 처먹다가 갑자기 2차 나가갖고 만난 지 3시간도 안 돼갖고 어떻게 자빠질 수 있냐 이거야. 그게 동물이지 그게 어떻게 인간이냐고 하는데 왜 남자들은 그게 가능해? 남자들은 섹스 중추가 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 통계에 따르면 남자들의 약 37%는 약 30분에 한 번꼴로 섹스란 걸 생각한다는 거야. 이쁜 여자 다리 안 봐도 달력에 누가 이러고 있느냐만 봐도 무슨 군형만 쳐다보면 그냥 심한 놈들은 무슨 조개국 먹다가도 왜 남자들은 그래? 섹스 중추가 크기 때문에 그래. 어? 근데 여자는 섹스 중추가 작아. 물론 여자 중에서도 있다만 여자 있지. 이렇게 큰 애들이 있어. 뭐 다 쪼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그맣단 얘기지. 와, 이따만 애들이 많아. 어떤 여자가 며칠 있다 시집을 가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 같아. 왜? 남자는 자기가 아다라시인 줄 아는데 얜 아다라시 끝난 지가 고3 때 끝냈거든. 그러니까 얘가 고민하다가 친구한테 간 거야. 어머 나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친구가 왜? 그러니까, 나 며칠 있다 신혼여행 갔고 나 수초녀 아닌 거 뽀록나면 어떡하지? 친구가 아유 미친년. 아이 머리를 써야지 이년아. 언니 어떻게 해야 돼? 빨간 잉크를 주부에 넣어서 갖고 들어가서 이년아 첫날 밤 치루다가 딱 터뜨려갖고 그게 피라고 우겨 이년아. 알았어. 그래갖고 이제 잉크를 넣어가지고 갔잖아 이제. 첫날 밤 막 하다가 이제 딱 터뜨렸지. 근데 남자들은 하면서 알아요 수초녀인지 아닌지. 너 솔직히 얘기해 너 수초녀 아니지? 어머나 수초녀야. 그걸 어떻게 알아? 어머머 봐봐. 입을 딱 뜯겼는데 이년이 파란 잉크를 넣은 거 있지? 그러니까 남자가 이게 뭐야 이년아. 여자가 급하잖아. 어머어머 자기가 너무 세게 갖고 내 콩팥이 터졌나봐. 아무리 급하더라도 색깔 맞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여기 시집 안 가보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내가 참고삼아 말씀드리는데 가끔 가다가 남자 중에 이런 놈들 있다. 신혼 첫날 밤에 실컷 한 번 한 다음에 자기야 솔직히 얘기해 내가 몇 번째냐? 이거 물어보는 놈도 있다. 이거 황당하게. 그게 첫날 밤에 물어볼 얘기냐 그게? 어? 아유 괜찮아. 내가 그런 거 가지고 내가 문제 삼을 놈 아니야. 이거 꼭 문제 삼을 새끼가 물어보는 거야 이거. 여기다 대고 이상한 소리 날리면 큰일 나는 거야. 이때는 무조건 뭘 해야 돼? 인상 쓰면서 묵비권 행사해야 돼. 어? 어떤 남자가 이제 신혼여행 갔는데 자기 여자한테 자기야 내가 몇 번째야? 그 여자가 가만히 있지. 아유 우리 부부지간에 못할 말이 어딨어. 내가 오늘만 물어봐 안 물어볼게. 어? 내가 몇 번째야? 여자가 가만히 아 몇 번째야? 그러니까 지금 세고 있잖아 이 새끼야. 셀 시간 줘야 됩니다. 한둘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금방 얘기해? 어? 세야지. 어쨌거나 여자는 이렇게 섹스 중추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이 앞에 뭐가 있어? 여자는 사랑 중추란 게 앞에 있어. 이 사랑 중추와 섹스 중추가 연결되어 있어갖고 여자는 사랑 중추가 움직여야만 섹스 중추가 움직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 다시 얘기해서 여자는 사랑하는 감정을 가져야만 그 사람하고 섹스가 하고 싶어져. 좀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많은 섹스하길 원해. 근데 남자는 그냥 많은 섹스를 원해. 그 차이가 있다 이 말이야. 어? 그러니까 여자는 사랑 중추가 움직여야 섹스 중추가 움직이는 이런 구조인 관계로 해서 여자는 사실은 본 섹스보다는 그 앞에서 하는 전이, 키스, 애무, 무드, 분위기 같은 거에 훨씬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여자들이 가장 경멸하는 새끼가 뭐야? 베끼자마자 바로 들이대는 새끼를 제일 경멸한다 이 말이야. 섹스할 적에 여자들이 제일 밥맛 없어하는 남자가 3가지 있어. 재수없는 새끼 3가지가 있는데 3위가 애무한다고 온몸에 침만 잔뜩 발라놓는 새끼. 2위가 느낄만 하면 체위 바꾸고 느낄만 하면 체위 바꾸고 평생 감질만 나게 하는 새끼고 제일 재수없는 1위가 뭔지 알아? 1분 만에 끝내놓고 좋았지? 좋았지? 그런 새끼. 좋긴 개부졌냐 이씨. 어쨌거나 여자는 이렇게 사랑 중추와 섹스 중추가 연결되어 있고 남자는 이렇게 섹스 중추만 덩그러니 커. 그러니까 남자는 본능적으로 새로운 여자만 보면 저거 어떻게 내가 한번 껄떡댈 수 없을까? 이렇게 새로운 여자만 보면 저거 어떻게 내가 한번 껄떡댈 수 없을까?
하는 이 남자들의 심리 상태를 뭐라고 그래? 그런 남자들의 심리 상태를 쿨리지 현상이다 그래. 쿨리지가 뭐야? 미국 대통령 이름입니다. 1923년부터 29년까지 재임한 미국 실전 대통령 프레이든 쿨리지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일화가 많은 대통령입니다. 이 양반이 말이야, 하루는 자기 부인, 영부인이죠. 둘이서 농가 시찰 나갔어. 농가 시찰. 근데 영부인이 어느 양계장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 하필 양계장 안에서 수탉 하나가 암탉 하나를 막 겁나게 거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영부인이 봤어요. 얼마나 부러워. 쟤는 안 해주는데. 물어봤어, 주인한테. 저 수탉이 하루에 몇 번이나 합니까? 예, 하루에 한 50번 합니다. 당만도 못한 새끼. 그 얘기 좀 우리 남편한테 얘기 좀 전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각서. 카카! 영부인께서 저 하루에 수탉이 몇 번 하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50번 한다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한숨을 들이쉬면서 그 얘기 꼭 전해주렵니다. 그러니까 쿨리지가 그럼 저 수탉이 한 암탉하고만 합니까? 여러 암탉하고 합니까? 여러 암탉하고 합니다. 그 얘기 가서 좀 전해주시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새로운 여자만 보면 껄떡대고 싶어하는 남자들의 심리 상태를 쿨리지 현상이라고 그래. 이렇게 남자는 본능적으로 새로운 여자만 보면 껄떡대고 싶어해. 이런 남자랑 붙어서 평생 안 깨지고 내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늘 새거인 척하고 사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새거인 척하고 살아? 그건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세월에 따른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여자와는 다른 우리 남자만들의 공통된 어떤 현상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수염이 난다거나 목젖이 있다거나 힘이 세거나 목소리가 좀 걸걸하거나 이렇게 여자는 없는 우리 남자만의 공통된 어떤 현상이 있잖아. 이렇게 남자를 남자로 만들어주는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 이름이 뭐야?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있어.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남자 불알, 고안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호르몬이냐. 만약에 정상적인 남자가 하루에 이 호르몬이 이만큼씩 분비가 돼야 돼. 근데 얘는 이상하게 태어날 때부터 이 호르몬이 하루에 요만큼씩 밖에 안 나와. 그럼 얘가 하루새가 되는 거야. 하루새가 되든지 아기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되는 거야. 지가 그냥 결정하면 돼. 이렇게 중요한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정상적인 남자는 어떻게 분비가 되느냐? 하루에 6번에서 7번 쫙 분비되다가 쉬었다가 쫙 분비되다가 쉬었다가 이거를 6번, 7번 반복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왕성하게 쫙 올라오는 게 언제야? 동트기 전 새벽이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새벽엔 대부분 다 꼴려 있는 거야. 우리 옛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새벽에 안 센 새끼는 돈도 꿔주지 마라. 여러분 그런 속담 들어보신 적 있죠? 기가 막힌 속담이야. 생각해보세요. 우리 조상님들이 얘 이름을 알았겠어? 이름은 몰랐겠지. 그렇지만 얘를 알고 있었어. 새벽에 안 센 새끼는 곧 갈놈이니까 돈 꿔주면 뛴다 이 말이야. 못 받을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꿔주지 말라는 거야. 그거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는 과학적인 속담이냐 이 말이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아그라라고 하는 게 비아그라가 뭐야? 다른 거 아닙니다. 이 호르몬의 수치를 높여주는 보조제인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비아그라가 껌으로 나오는데 껌으로. 야, 그거 얼마나 편리하겠어? 이제 씹으면서 그냥 하면 되니까 이제. 그 생각 잘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알약이 안 돼. 왜? 그걸 하나씩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자들 성질 좀 급해. 마누라가 바가지 좀 긁으면 그냥 열받아가지고 뭔가 보여준다고. 내가 아는 사람도 그냥 7개인가를 한꺼번에 먹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근데 이건 죽어서도 골 아파. 관뚜껑이 안 닫혀갖고 위를 뚫었잖아 이렇게 동그랗게. 어쨌거나 이렇게 남자한테 중요한 이 호르몬이 불행하게도 남자는 나이를 먹을수록 이 수치가 줄줄줄 떨어져. 30대, 40대, 50대 막 떨어져. 한 80까지 가면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도 안 가. 똑같아져 솔직히. 근데 여자는 나이를 먹을수록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싶은 욕망이 막 치솟아. 여자들의 욕구는 치솟는데 남자는 기능적으로 떨어지니까 여기서 오는 이 갭들이 수도 없는 가정을 갈등 국면으로 몰고 간다 이 말이야.
제 아무리 병강세도 남자는 나이를 먹으면 성기능에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남자들의 성기능은 불에 비교하잖아요. 10대 남자는 뭐야? 번개불이야. 왜? 금방 시작하고 금방 끝나니까 번개불이고, 20대 남자는 성냥불, 문질르면 붙어버려요. 자극만 오면 그냥 아무데나 붙어버리니까 성냥불이고, 30대 남자는 장작불, 오래 타. 화력도 참 좋아. 40대 남자는 화롯불, 꺼졌나 보면 붙어있고 붙었나 보면 꺼져있고,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 이렇게. 50대 남자는 담배불, 빨아야 붙어있거든. 안 빨면 죽어도 안 붙어. 60대 남자는 반딧불, 불도 아닌 게 불인 척하고 오만 대 다니면서 별짓을 다고 도 부부가 잠자는 걸 봐도 틀려요. 20대 부부는 어떻게 자? 포개져 자. 그러니까 싱글 침대에 줘도 둘이 차요. 30대 부부는 마주보고 자. 40대 부부는 나란히 자. 50대 부부는 등 돌리고 자. 60대 부부는 딴방 가서 자. 70대 부부는 어디 가서 잤는지 서로 몰라요. 들어오든지 말든 개뿔 관심도 없어. 그게 뭐냐? 바로 이 호르몬 수치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여자와 남자는 언어의 차이, 성의 차이, 시간, 세월에 따른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 말이야. 자, 이제 이렇게 원인을 알았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 가정, 내 아내, 내 남편을 지키려면 우리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정확히 처방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나라처럼 부부가 100년 해로하기가 더러운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해 내 마누라, 내 남편이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저 더러운 년놈을 콩밥을 좀 먹여주십시오. 이러고 고소되는 건수가 1년에 약 13,000건씩 고소가 되는데, 이거는 전체 간통수의 5%밖에 안 되는 거야. 나머지 95%는 알면서 넘어가, 몰라서 넘어가, 차마 가정 깰 수 없어 넘어가 주는 거야. 우리나라 성인 남녀 중에 배우자의 불륜 내지 간통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430만 명이 더 있다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도장만 찍으면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는 사람이 430만 명이 더 있다 이 말이야. 자, 남자가 사업상 누구하고 어울리다가 술집에 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술집 여자랑 하룻밤 잤다. 이 현상에 대해서 남자들 여림은, 여덟은 사건 자체로 접수도 안 합니다. 그게 뭐 거기 어딘데 나도 가보게 이거지. 그걸 사건으로 인정도 안 해. 근데 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들도 다 간통이고 외박이고 불륜일 텐데, 만약에 우리나라 여자들이 독한만 먹고 그럴 때마다 우리도 모두 가정 깹시다 이러고 나오면 개뿔 우리나라에서 남아날 가정이 몇 개나 남겠습니까? 정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성이 문란한 나라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요새 가끔 영국이라는 나라를 가볼 일이 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를 가보면 놀랍니다. 영국 남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영국 남자는 영국에 사는 우리 한국 남자 말고 오리지널 영국 남자, 한 달이면 어쩌다 하루 이틀 빼놓고는 에브리데이 가장인 남자가 언제나 6시면 6시, 7시면 7시 약속된 퇴근 시간에 들어와서 나가서 먹든 집에서 먹든 언제나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저녁을 먹는 걸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우리나라처럼 허구날 무슨 회식하네, 모임하네, 접대하네, 파이어 만나네 이지랄하면서 허구날 밤 11시, 12시, 새벽 1, 2시까지 이렇게 미친놈같이 남자들이 밤중에 돌아다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남자 주머니에 돈 10만 원, 20만 원만 있으면 아무 데서나 한 번씩 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솔직히 하려고 맘먹으면 얼마나 할 데가 많어. 술집, 룸사롱, 미아리, 청량리, 이발소, 터키탕, 안마실소, 티켓다방, 하다못해 바카스 아줌마까지. 솔직히 강남일 때는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한 50m 간격으로 한 번씩 들어가면 할 데가 있어. 이런 환경 속에서 내 남편, 내 남자가 아무 일 없이 직장에서 집으로 쪼르륵 들어오고 이러고 에브리데이 살기를 기대하기는 얼마나 어렵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젠 덮어놓고 너구나곤 부부니까 그냥 살아야지, 이렇게 무대뽀로 살았다간 다 깨집니다. 멀쩡하게 살아도 지금 2개 중에 하나씩 깨지는 이 판국에 너구나곤 부부니까 그냥 살아야지, 별 수 없잖아, 이런 식으로 살았다간 그런 부부부터 깨지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왜? 우리 환경이, 이 사회적 구조가 그런 부부가 100년 해로하게끔 내비두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부부가 100년을 하려면 나름대로 전략이 있어야 하고 작전이 있어야 하고 뭔가 지혜가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부부는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100년을 할 수 있는가? 첫째, 부부는 대화를 하고 살아야 돼. 대화. 우리나라 부부들은 서로 말은 많이 하는데 대화를 안 나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남편한테 생긴 가장 나쁜 일을 자기 아내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자기 아내가 제일 마지막에 알고, 아내에게 생긴 가장 나쁜 일을 자기 남편만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심지어 자기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어. 그럼 제일 먼저 여보 어떻게 하고 아내한테 의논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마누라 걱정 안 끼치다는 미명하에 괜히 지 혼자 친구 복덕방으로 빠고당원으로 실컷 돌아다니다가 한 1년 만에 와이프가 알아. 아니 그럼 우리 애 아빠가 그동안 회사 안 다녔었어요? 이런 얼빠진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고, 와이프가 걔하다가 5천만 원 빵꾸 났어. 그럼 제일 먼저 남편한테 알리면 되는데 그거 어떻게 남편 몰래 반가이 해보겠다고 여기저기서 돈 빌려서 증권하다가 한 10억 빚 만들어 놓고 아주 거덜을 내놓고 남편한테 알린 여자가 한둘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게 뭐야? 대화가 부족한 가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자고 남자고 왜 대화를 못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적에 부모로부터 가정교육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부모들이 그걸 안 가르칩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부부가 이사를 간다. 6살밖에 안 된 아이한테도 의견을 묻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사를 좀 갈까 하는데 데이빗 네 생각은 어때? 데디 어쩌고 저쩌고. 되든 안 되든 아이한테 이렇게 말을 시키면서 키워. 우리나라 부모가 6살짜리한테 물어가면서 이사가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따라와 이 새끼야 그러면 가는 거지 개뿔이. 이게 무슨 의견이 있어? 이거 존만한 게 의견이 없지 이거는.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커서도 대화나 무슨 토론 이런 거엔 젬병이야. 여러분 얼마 전에 보셨죠? 생각해보세요. 어려운 공부해서 서울대학 들어가. 또 어려운 공부해서 고시고 패스해갖고 검사가 됐어. 전국에 있는 검사가 다 모여가지고 제일 말 잘하는 검사 10명을 뽑아서 상고 출신 대통령하고 생방송으로 토론 이런 걸 탁 붙였는데, 그렇게 쩔쩔매면서 하는 현장을 여러분 생중계로 보셨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배웠다는 엘리트 집단의 대화 수준이 그 정도인데 일반인들의 대화 수준은 오죽하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집에서 남자들 대화 좀 하라 그러면 차라리 안 한만 못한 대화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이제 부부가 텔레비 봐 밤에. 수요일 저녁에 그 장희빈 봐 장희빈. 가뜩이나 말이 없는데다가 텔레비까지 보니까 벌써 3시간째 입 다물고 텔레비만 보고 있어. 그러다가 남자가 문득 옆에 자기 아내가 있는 걸 의식해. 뭘 한마디 해줄 것 같은 책임감 비슷한 걸 느껴. 그 집단의 대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해. 여보, 응? 만약에 김선생 하나 꼬시면 나 어떡하지? 대화한 거야. 집단이 그 대화야. 그럼 여자가 어머 자기야 김선생 그년이 당신 안 봐서 그렇지 분명히 봤으면 뿅 갈 텐데 당신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 나 당신 믿는 거 알지? 혹시 이렇게 얘기해주면 남자가 알았어 나만 믿어 이러면서 얼마나 기분 좋게 나머지 텔레비를 보겠어. 근데 이렇게 얘기해주는 여자가 없습니다. 김선생이 약 먹었니 이 새끼야? 예인병을 하고 앉았네. 잘됐다 가라 가. 나도 혼자 좀 살아보자 좀. 이러고 받아버리니까 뭐 이냐나? 그럼 갑자기 텔레비 보다가 너 시집 올 때 뭐 해왔어 이냐나 이것도 시작해서. 그게 무슨 대화야? 그게 대화야? 그게 남 염장이지 그게 대화야 그게? 그걸 남자들은 대화라고 하고 앉았대. 여자들이 하는 대화 중에 말도 안 되는 대화 어떤 거 있는 줄 알아? 신혼 초에 남편이 바람피다 들켰어. 누구랑 피냐면 얘랑 펴서 얘랑 영숙이랑. 신혼 초에 남편이 바람핀 거 알고 그냥 넘어갈 여자가 어딨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죽여 살려 난 너랑 안 살아 막 친정 식구 다 띄우고 막 도장 찍네 안 찍네 난리 치다가 보름 만에 다시 내가 그냥 안 만나겠습니다. 한 번 더 그냥 만나면 내가 개새끼입니다. 반성문 쓰고 각서 쓰고 겨우겨우 용서 빌어갖고 여자가 이제 용서해주고 이제 끝났어. 끝났으면 끝내야지. 안 끝냅니다. 절대 안 끝내. 여보 나 옷 사게 돈 좀 줘. 아이 내가 돈이 어딨어. 왜? 영수이군이 사달라면 사줬지 이 새끼야. 어? 왜? 걔한테 돈 쓰면 안 아깝고 나한테 돈 쓰면 아깝니? 아이고 보내. 이걸로 5년 모셔 5년. 무슨 말을 못하게 무슨 말만 하면 얘가 뒤집고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 남자가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면 대꾸도 안 해. 못 들은 척해. 왜? 대꾸해봐 뻔하니까. 먼 산만 바라보고 있어. 먼 산 바라보면 그때는 끝내야지. 그래도 안 끝냅니다. 무슨 생각해? 그냥 생각해? 그렇게 사무침 가 살아 이 새끼야. 이러고 가니까. 그럼 남자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갑자기 보고 싶어져요.
잊고 있었는데 자꾸 들추니까 정말 얘 뭐하고 살지? 이래가지고 결국 연락돼서 결국 마누라랑 깨지고 얘랑 다시 붙어 사는 남자가 꽤 있다 이 말이야. 그건 누가 이렇게 밀고 간 거야? 여자가 이렇게 밀고 간 거야. 그걸 대화인 줄 알고 가는 거야. 그게 무슨 대화냐 이 말이야. 대화란 건 어떻게 해야 돼? 미국식 표현 있잖아. 여보, 당신 그런 얘기 나한테 해주기 정말 힘들었을 텐데 용기 있게 해줘서 고마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정말 대화지. 물론 이게 영어로 하면 멋있는데 한국말로 하면 좀 이상하긴 해. 근데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보, 나 솔직히 학교 다닐 적에 나이 물건 손대다가 나 소년원에 한번 끌려갔다 온 적 있어. 그랬다 이거야. 그럼 미국 같으면 여보, 당신한테 그런 얘기 해줘서 정말 고마워. 사랑해. 이러고 안아주고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 애들은 그런 얘기 해주면 그랬어? 그거 딴 거야. 쓸고 닦고 뭐. 그러니까 얘기한 놈이 못 적어서 별거 아니구나. 씨. 별거 아닐 리가 있나? 이게 언제 뒤집고 나와? 부사말짝에 그따위로 한가 소년도 끌려가는 거야 이 새끼야.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비수가 돼서 꽂히거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남자가 내가 그 일을 왜 했지? 근데 그 일을 왜 해줬지? 얘기한 사실을 후회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씩 안 해주는 얘기가 생겨. 여자 가슴에도 마찬가지겠지. 하나씩 안 하는 얘기가 생겨.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 부부는 어떻게 되느냐? 개뿔이 이제 대화란 건 없어지고 그냥 일상적인 말만 하는 부부. 밥 먹자. 반찬 뭐냐? 짜네. 애들 뭐해? 자, 오늘 자자 이제 우리 불 꺼라 이제. 대화란 건 어디론가 다 없어지고 그냥 일상적인 말만 하는 부부가 되는데 그 상태가 뭐야? 우리 부부는 곧 깨질 겁니다. 이야.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거다 이 말이야. 부부는 긴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가슴을 열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저녁 먹고 차 한잔 마실 때 특히 침실 들어가기 전 10분을 이용해서라도 가슴을 열고 대화를 해야 돼. 단 이 10분만큼은 남자들 절대로 신문 보거나 텔레비 보면서 얘기하지 말고 눈을 마주보고 얘기해줘라. 이건 눈을 마주보고 10분만 얘기해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들 알았어 얘기해. 8분 남았다. 절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대화란 건 어떻게 해야 돼? 마당놀이 스타일로 하는 겁니다. 마당놀이인 거 여러분 구경 가보시면 알지만 객석이 입 다물고 보고 있으면 망한 놈의 공이냐. 같이 놀아줘야 돼. 얼씨고 지화자 아 좋다 해줘야 배우가 둥둥둥 놀아. 마찬가지야.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입 다물고 듣지 말고 그랬어? 어머나 이렇게 막 리액션을 빡빡 넣어줘야 여자가 신나서 그 짧은 10분 동안 아까 그 6천 단어의 상당량을 뿜어내고 잔다 이 말이야. 그게 가정 행복의 기본이다 이 말이야. 자, 대화의 형식은 그렇고 그럼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부부는 어떤 대화를 많이 나눠야 합니까? 부부는 섹스에 관한 대화를 많이 나눠야 합니다. 섹스가 부부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조사해보면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하고는 일치 섹스 얘기 안 나눈다. 80%.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섹스를 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나눠야지. 친구랑 맨날 그 얘기를 왜 나눠? 친구랑 해? 아니 등이 가려우면 긁어주는 놈한테 위 아래 밑에 그 옆에 그래 고기 아우 세게 아우 시원해 그래야 정확히 긁잖아. 그냥 등만 뒤밀고 네가 찾아봐. 어디 간지러운지 맞춰봐. 이러면 어딜 긁어? 개뿔이 어딜 긁어? 그럼 여기다 대고 얘기를 해야지. 왜 친구한테 가서 저 새끼는 등도 못 긁어. 손가락에 힘도 없나 봐. 이러고 얘기하면 뭐하냐 이 말이야. 과감하게 얘기해줘야 합니다. 여보 난 이런 체위를 좋아하고 당신 섹스할 때 이런 얘기하면 너무너무 흥분되고 이런 얘기하면 나 너무너무 기분 다운되고 저기 집어줘야 돼. 그거는 여자들의 몫이야. 근데 우리 애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하겠어? 여보 나 이런 체위를 좋아해. 너 그 체위 어떻게 알아 있냐나 그럼. 괜히 자기 과거가 뽀록낸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겁먹고 안 하는데 사실 그런 얘기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대화 수준으로 부부가 끌어올려야 그 부부가 말이 되는 부부가 된다 그 말이야. 어떤 여자 3명이서 자기 남편 흉보는 거야. 요건 좀 어려운 조크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아유 얘 말 마라 나 밤만 되면 아주 미치겠다 얘. 왜? 우리 그 인간 있지 완전히 50% 고자가 됐다고. 50% 고자가 됐어. 옛날에 비하면 반밖에 안 쓰는 거 있지. 아우 미치겠다 나 진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자가 50% 고자면 있냐나 닭상이지 있냐나. 우리 그 인간은 100% 고자야. 100% 고자. 나 이제 밤에 아주 포기했어. 그 옆에 있는 여자가 100% 고자면 할아버지지 있냐나. 난 200% 고자야. 그러니까 놀래갖고 아니 얘
50% 고자나 100% 고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200% 고자는 뭐니? 우리 그 인간이 얼마 전에 밥 먹다 혀를 깨물었잖니. 그래서 이제 혀도 못 써. 이해가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제 얘기가 맞다 생각하면 박수를 한번 치면서. 요가도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건 노동이라는 거야. 웃으면서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냥 여러분 다이어트 한다고 괜히 쓸데없는 거 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웃는 거 이거부터 하시다. 세 번째는 이 지구상의 인구가 약 62억이 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웃고 있는 이 순간 1시간 2시간 사이에서도 수도 없는 인간들이 지금 눈을 감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이 사망 원인, 죽는 원인 1위가 뭡니까? 전쟁입니까? 테러입니까? 교통사고입니까? 암이야, 암. 누가 한 번 해도 암은 우린 인간의 사망 원인 1위야, 1위. 이 암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이 암 예방에 이 웃음처럼 좋은 게 없다 이 말이야. 미국 로마린다 의대 리버크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암 걸린 사람들을 쫙 놓고 오늘부터 항암 치료 안 합니다. 내 말 들으세요. 어떻게 했냐? 병원에만 오면 미스터 빈, 채플린 이런 코미디 영화를 막 틀어준 거야. 환자들이 병원에만 오면 폐를 잡고 웃는 거야. 이렇게 몇 달 동안 웃겨놓고 몇 달 만에 피를 뽑아보니까 암세포가 현격하게 줄었다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웃는다는 게 뭔지 알아요? 백혈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백혈구가 늘어난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나 세균성 질환에 대항하는 자연살해세포, 그걸 의학적으로 NK세포라고 하는데 이 NK세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웃는 사람은 암도 안 걸리고 잡병에 시달리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 여러분 누구 아프다 그러면 병문 안 가죠? 갈 때 뭐 가지고 갑니까? 대부분 보면 꽃, 과일, 주스. 그게 환자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정말 환자를 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웃겨주는 거예요. 오늘 저한테 들은 얘기든 어디서 들은 얘기든 웃긴 얘기 몇 개 가져와서 환자 눕혀놓고 일수다 이러고 웃겨줘. 그게 최고야. 지들 환자 먹지 못한 과일 들고 뭐야 지들끼리 잘라먹고 나오는 거고. 자, 우리가 엔돌핀이라는 말을 쓰잖아. 엔돌핀. 이게 뭐야? 엔돌핀이 1975년 영국의 에버든 대학에 한스 코세치 박사가 우리 몸을 신체를 실험하다 보니까 희한한 걸 발견했어. 우리 몸은 외부에서 고통이 오면 즉각적으로 뇌에서 출동하는 천연 진통제가 흘러나오는데, 야, 우리 몸 안에 천연 진통제가 있구나. 그래서 처음엔 이거를 엔케팔린이라고 해서 엔케팔린.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와, 신이, 조물주가, 하느님이, 부처님이, 알라신이 우리 몸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었느냐. 우리 몸은 외부에서 고통이 오면 즉각적으로 출동하는 천연 진통제가 흘러나오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진통제 그러면 모르핀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모르핀보다 무려 200배가량 성능이 뛰어난 엄청난 모르핀인 거야. 와, 체내 모르핀이구나. 체내 모르핀이다. 그래서 이름을 엔돌핀이라고 친 겁니다. 그럼 이 엔돌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 안에서 엔돌핀이 제일 많이 나올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엄마가 애 낳을 때, 엄마가 애를 낳을 때 새 생명에 대한 기대와 환희와 고통이 흥그러져갖고 엄마가 힘을 막 줄 때 엄마 몸에서 엔돌핀이 빠바바박 떨어지니까 솔직히 이따만 군형에서 이따만 애가 나오는 그 고통을 엄마가 참을 수 있는 거야. 그 순간에 애기 몸에서도 나오는데 엔돌핀이 나가야 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엔돌핀은 지금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어도 신께서만이 우리 몸을 통해서 만들어냈지 피하고 똑같이 못 만들고 있다는 것이. 엔돌핀 유산한 거 봤습니까? 못 만듭니다. 다시 얘기해서 피하고 이 엔돌핀은 건들 수 없는 신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 우리가 고통이 올 때 엔돌핀이 그 고통을 막아줍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목 졸려 죽을 때 있잖아요. 목 매달고 죽을 때 우리는 막 고통 속에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책을 보니까 의외로 있잖아요. 엔돌핀이 그 순간에 엄청나게 떨어져갖고 아주 황홀하게 간다네. 근데 그거 느껴보겠다고 맨날 쫄을 수 없잖아. 그럼 이 엔돌핀이 언제 나와 우리 몸에?
우리가 웃을 때 나와, 웃을 때. 그럼 한 번 나오는 엔돌핀이 얼마만큼 더 없어져? 우리 몸에 5분 정도 놀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5분마다 한 번씩 웃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나? 나이 5살, 6살 된 애들은 하루에 몇 번 웃어? 400번 웃지. 만화에 가만 틀어주면 와 웃고 막 뽀 이러면 와 웃고 막. 그런데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웃음이 자꾸 줄어. 나이 40 기준하면 하루에 12번 웃고, 나이 50 기준하면 하루에 4번 웃는다. 4번. 근데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 세계적인 의학 박사 굿맨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인이 하루에 15번만 웃고 살면 저 수많은 병원에 득실되는 환자들이 반으로 줄 것이다. 우리가 하루에 15번만 웃고 살면 환자가 반으로 준대. 근데 뭐가 그렇게 사는 게 바쁘다고 그걸 안 웃고 살아서 헛것날 여기저기 아프고 병만 시달리고 사냐,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중요한 것은요, 웃음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몸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때 되면 보약 드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로 하하하하 한번 웃는 게 보약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사회의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웃음이 없는 사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실화입니다. 1999년 홍콩에 있는 어느 항공회사에서 비행기 타는 승무원들이 파업을 일으켰는데, 임금 하다가 안 되니까 파업했는데, 우리같이 막 뛰들어오는 이런 파업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 웃음 짓는 서비스만 파업하겠다. 무슨 말이야 이게? 안 웃겠다 그 말이지? 생각해봐요. 비행기라는 게 가다가 보면 흔들릴 수도 있잖아. 그럼 손님들이 놀래서, 아니 아가씨 비행기 왜 이래요? 그러면 손님 좀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좀만 참으세요, 이래야지. 나도 몰라요. 어떻게 되겠죠? 복골 복이 아닌가요? 이래봐. 그러면 비행기를 누가 탑니까? 큰 병원에 수술실 들어가는 간호사는요, 반드시 눈화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에요. 왠지 알아요? 몇 시간 수술 받고 환자가 눈을 딱 떴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야? 간호사 눈을 보는 거야. 다 이쁘게 하고 웃고 있으면 살았구나 그럴 텐데, 화장도 안 한 눈으로 째려보고 있어봐. 뭐가 잘못됐구나 이러고 가버리면 어떡해. 이렇게 말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웃음이 없는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고 공포스러워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각자 개인 소득에도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웃음이. 자, 보세요. 자, 똑같은 삼성생명 보험 파는 아줌마야. 어떤 아줌마는 한 달에 1억씩 벌어. 어떤 아줌마는 카드도 못 막아서 허구날 빚지고 돌아다녀. 파는 물건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 물론 그 사람의 영업력과 마케팅 능력의 차이겠지. 그 배직한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웃음, 유머 감각, 친화력을 통해서 소득차가 1000배, 1000배 납니다. 이제는 상대방이 나한테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의 벽을 내가 유머나 웃음으로 뚫지 못하면 마케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월마트란 세계적인 마트 있죠. 월마트가 처음에 미국에서 대박이라는 아이디어가 뭔지 알아요? 종업원들 윗주머니에 전부 일달날 꼽아놓고, 이 종업원이 웃지 않고 있으면 빼가십시오. 그러니까 종업원들은 이거 안 뺏기려고 참 먹고, 손님들은 언제나 종업원이 웃고 있는 친절한 마트, 월마트. 이게 오늘날에 맥힌 거예요, 그 당시. 미국의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가 있습니다. 9.11 미국 테러 사건 나고 비행기 무섭다고 아무도 안 탈 때, 그러니까 막 유나이티드 같은 항공회사가 막 부도나고 이럴 때, 이 사우스 웨스트는 CEO 허브겔러라는 사람이 꿈을 깼어. 야, 우리 회사는 웃기자, 재밌게 해. 그때부터 승무원 옷도 딱딱하게 제복 안 입히고 청바지 그냥 입히고, 기내방송도 막 랩으로 때리고, 담배 피지 마세요가 아니라 담배 피우실 분은 베란다로 나가서 펴주세요 이러고 막 웃겨놓으니까 사람들이 비행기만 타면 막 웃어. 그에 유일하게 흑자내는 항공회사가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 이렇게 전 세계가 모든 경영이 이제는 펀 마케팅, 펀 경영으로 가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요새 보니까 그런 회사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요즘에 그저 아시겠지만 그 LG텔레콤, 랄랄라 아주 웃음을 나의 포인트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맥힌데요. 그리고 제가 아는 회사, 잘 나가는 회사 사장님들 제가 몇 분 압니다. 우림건설의 그 심영섭 사장님, 또 르메이엘의 정경태 회장님, 또 대우자동차 판매 주식회사 이동호 사장님, 이런 분들은요, 저한테 전화해서 개그를 저한테 알려줘요. 야, 이런 거 있는데 이거 한번 해봐. 그분들은 유머에 아주 어지간한 유머는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조크하고 유머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말이죠. 회사 회의할 때도 조크를 하나씩 먼저 한대. 그렇게 하는 오너가 그런 열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그렇게 가고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인도란 나라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인도란 나라 저 한번 딱 가봤습니다. 근데 가보면 알지만 아직은 우리한테 안 되죠. 어쨌든 못 살고, 그리고 우선 나라가 더러워. 얼마나 더러운지 어디 침 뱉을 데가 없어. 근데 인도란 나라 가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걸 물어보잖아. 우리보다 행복 지수가 겁나게 높아. 왜 그런 줄 알아요? 인도란 나라는 요즘에 이 마단 카타네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주창해서 웃음 클럽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아침 7시, 8시 되면 동네 사람들이 쭉 모여. 무슨 우리 조기 축구 하듯이 모여가지고, 자, 다 모였지? 자, 시작! 그러면 한 20분 막 웃어. 땡! 이제 회사가 이제. 이런 웃음 클럽이 300여 개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활성화돼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진 건 없고 배는 고파도 아침 저녁 웃으니까 난 행복하다고 믿어.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배가 부르고 잘 사는데도 왜 우리는 죽으려고 하는 놈이 줄 서 있고 한강다리마다 짚고 서 있어야 돼? 웃음은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웃음은 희망입니다. 웃음을 잃었다는 뜻은 희망을 포기했다 이 말이거든. 왜 희망을 버려? 마지막 눈 감는 그 순간까지 희망은 살아있어.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여자들 평균 수명이 몇 살입니까? 80일. 남자들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에요? 73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국에 태어난 여자는 누구나 원든 원치 않든 7년은 혼자서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 마지막 희망이 그 순간에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70 먹은 할머니가 다 그 할머니가 그 할머니처럼 보이지. 80 먹은 할아버지가 볼 때는 또 이쁜 할머니가 있고 아닌 할머니가 있어. 할아버지도 가려요. 되게 가려. 작년에 그 얘기 들으셨죠? 저기 저 양재천 가면 왜 조깅 코스 잘 해놨잖아. 거기 웬 60 먹은 할머니가 아침마다 조깅을 했대.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70 먹은 할아버지가 같이 뛰더래.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고 뭐 물도 따라주고 땀도 닦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노인네들이 이제 정이 들어갖고 두 양반이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한 지 3일 만에 이 할아버지가 100억을 남기고 죽었어. 할머니가 아직 뛰다가 갑자기 재벌이 돼버렸어요. 이게 조선일보에 기사로 나는 바람에 지금 가면 할머니들 많이 뜁니다. 난리야 난리. 할머니밖에 없어 거기 지금. 이렇게 마지막 희망이 다 살아있는데 왜 벌써 포기하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70평생을 산다고 하잖아 보통. 이 70평생을 산다고 계산하면 이걸 시간적으로 분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중에 23년 잡니다. 우리가 다 눈 뜨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죠? 23년이나 자. 먹고 살겠다고 회사 나가서 일하는 게 26년이래. 화장실에 앉아있는 게 1년 앉아있어. 여자들 거울 보고 화장하는 게 1년 반 거울 보고 화장해. 뭐 타지? 버스 타든 지하철 타든 뭐 택시 타든 뭐 타죠. 평생에 6년 뭘 타. 어떤 새끼 안 와서 기다리는 게 3년 기다려. 그럼 이 중요한 웃음은 우리가 얼마만큼 시간을 주냐? 하루에 10번 온다고 계산하니까 평생을 통해서 40일 웃어. 40일. 아니 똥을 1년씩 누면서 이 중요한 웃음은 그래 40일밖에 안 웃어? 지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웃음이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말이거든. 지금보다 10배는 더 웃고 살아야 돼. 설사 남들이 볼 때 저 약간 맛이 갔나 봐, 애가 조금 이상해졌어, 애가 그럴 소리를 들을 망정 더 웃고 살아야 돼. 오늘 지나가다가 오늘 내가 좀 웃음이 부족했구나 생각되면 하하하하하하 이러고 살아야 돼. 이러고. 그게 자기 건강을 지키는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내 속이 아닌데 웃음도 나와야 웃지. 여러분, 신은 공평합니다. 신은 말이죠, 인간이 가져야 할 행복이 10개가 다라면 어느 한 인간한테도 10개 다 안 줍니다.
어디서 빼도 3개, 4개 빼고 6개만 주고 7개만 주지. 세상에 10개 다 줘갖고 다 받고 태어나서 태어난 날부터 죽는 날까지 고통이라는 거 한 번도 모르고 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간 놈이 있으면 한 명만 예를 들어봐. 어떤 놈이 있어? 그런 놈이. 우리가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님 돈은 많아서 우리가 부러워했지만 그 양반들도 살아생전에 다 머리 치진나고 자식을 앞세우든 뭐하든 이렇게 고통받고 살다가 죽었지. 언제 마냥 좋기만 했어. 우리가 이수인 장군 지금은 민족의 성공 어쩌고 하지만 그 양반도 살아생전에 씹혀갖고 귀양 가고 깜빵 가고 다 그러고 살았어. 신은 공평합니다. 누구한테나 공평하지. 난 이번에 교황님 돌아가신 거 보고 또 한 번 느꼈지. 신은 공평합니다. 있으나 없으나 지위가 높으나 안 높으나 때 되면 딱딱 보내지. 만약에 신이 미쳐갖고 있는 놈은 안 보내고 없는 놈만 맨날 보내면 그 열받은 눈 감겠어 솔직히? 교황이라고 그래서 너 나하고 친하지? 넌 한 200년 살아라 그러면 별로 기분 안 좋을 텐데 교황이든 뭐든 그냥 때 되면 딱딱 보낸단 말이야. 그렇게 신은 공평해. 그러니까 신은 누구에게나 선하게 빼. 근데 마치 자기만 뺀 줄 알고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야? 이러고 사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나 많이 있다 이 말.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행하다 한들 솔직히 인기 가수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평생을 휠체어 타고 다니는 강원래보다 여러분이 더 불행합니까? 그도 지금 웃고 사는데 왜 여러분들이 웃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불행하다 한들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재벌 2세 아버지로부터 그 엄청난 거 물려받았는데 그 스키장 자동차 회사 다 날린 그 재벌 2세보다 여러분이 더 불행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때 잘 나가다가 국회의원 해보겠다고 무속 출마했다 개박살 나가지고 엉망진창돼서 저도 한때 죽으려고 내가 자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혓기를 물고 내가 줄에다 실패해서 내가 혀가 짧았어 내가. 여러분, 강원래 씨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강원래 씨. 안녕하세요. 클론의 강원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아니 정말로 아주 내가 참 좋아하는 동생인데 그리고 이 저 선배가 공연한다고 이렇게 또 와서 격려의 말 한마디 해준다고 이렇게 참 와르라서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오늘은 여성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물도 좋고. 네. 김영건 선배님이 뭐 웃자 웃자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 옆에서 계속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참 웃음을 그러니까 많이 웃으면서 이렇게 듣는데 김영건 선배님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병원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한 5년 전에 제가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죽을 때까지 걸을 수 없다라는 얘기 듣고 막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저는 처음에 이제 강원래 너는 죽을 때까지 못 걷는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설마 했어요. 근데 그 설마란 얘기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면서 굉장히 부정도 많이 했었고 분노도 많이 했었고 굉장히 제 마음 자신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뭐 밥을 줘도 밥도 안 먹고 뭐 힘내란 얘기 들어도 막 짜증만 났었고 그랬었는데 그때 병원 생활하고 있을 때 한 아주머니께서 오셨어요. 저한테 제 병실로 와가지고 사인을 받겠다고. 굉장히 좀 시골스러운 아주머니셨는데 좀 극성이었어요. 강원래 사인해달라고 사인 종이를 한 20장 갖고 와가지고 우리 조카들 해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막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소리 질렀어요. 그때 병실에는 저하고 그 아주머니밖에 없었는데 아주머니 제가 가수로 보이세요? 당연하지 클론의 강원래 아니냐고. 그러니까 나 강원래 아니니까 저리 꺼지라고. 나 죽을 때까지 걷지도 못하고 노래도 못 부르고 평생 휠체어 타고 살아야 되는 몸인데 아주머니 그렇게 내가 이렇게 웃음거리로밖에 안 보이냐고 저리 꺼지라고 그랬더니 아주머니 그래도 사인 받아야 된다. 저리 가세요. 그럼 막 화를 냈던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세상 사는 게. 그때 그 아주머니께서 막 나가시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이 자식아 이거 불쌍한 새끼 네가 그따위 정신 상태로 사니까 네가 그렇게 된 거야 그 꼴난 거야 그러면서 나가시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도 저는 뭐 밤에 잠을 자면서도 솔직히 소리 없이 많이 울었죠. 울면서 아,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거 한번 웃어주고 그냥 사인만 해줬어도 그런 얘기를 안 들었을 텐데.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로부터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좀 내가 좀 긍정적으로 살아야겠다. 에이, 원래 이 새끼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밝게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좀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또 한 아주머니께서 사인을 받으려고 또 제 병실에 찾아왔어요. 그때는 이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했죠. 아, 아주머니 뭐 좀 막 하다가 꽁다리 잡아라 힘내겠습니다. 뭐 또 따님 이름이 뭐예요? 막 그러면서 신나게 사인을 하니까 그 아주머니께서 나가시면서 야, 저놈의 자식 저 지경이 돼서라도 저렇게 밝게 사는구나. 정말 멋지다. 역시 클론의 강원래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깨달았죠. 야, 무조건 세상을 좀 부정적으로 살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웃음을 되찾아가지고 송이 앞에서도 웃고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웃고 여러분들 앞에서 웃어가지고 이렇게 네. 내 사랑 송이란 노래로 다시 복귀를 했고 오늘 이 자리 김영건 선배님 콘서트에 축하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 한 해가 가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여러분들 더욱더 밝게 웃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꽁다리 잡아라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강원래 씨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아유, 정말 언제나, 예, 감동적인 우리 동생 강원래. 저는 누구보다도 제 직업 코미디언이라고 하는 걸 참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삽니다. 근데 이 직업이 참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이렇잖아요. 같은 연예인도 인간이니까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자식이 죽었다 쳐봐. 근데 자식이 죽은 가수가 노래를 쫙 부르면 그 노래에 그 감정이 살아난다고 박수가 더 나오고 그렇죠. 탤런트가 자식이 죽었는데 연기를 막 우는 연기를 해봐. 야, 실제 같아 이러면서 막 박수 쳐줘. 근데 우리 코미디언은 자식이 죽었는데 웃겨봐. 저 새끼 머리 저렇게 좋을까? 저 철딱없는 새끼 이러면서 찌찌거리고 동정을 받기 쓰기 때문에 우리 직업은 슬퍼도 슬퍼할 수 없고 아파도 아프다고 할 수 없는 직업이 이제 그런 우리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가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어딜 가냐면 여기 현대 아산병원 6층에 가끔 갑니다. 거기 가면요 6층 한 층이 전부 백혈병 걸린 애들만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전생에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5살 6살짜리가 머리 빡빡하고 막 여기저기 주사위 꽂고 막. 근데 걔들이 나를 압니까? 내가 왕년에 무슨 코미디언이다 이걸 애들은 모르죠. 단 내가 가끔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아저씨는 우리를 도와주러 아저씨다 그건 알아요. 내가 가잖아요. 엄마 아빠 지나가면 내 손 딱 잡고 애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살려달랍니다. 지도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지 엄마가 아버지가 지 때문에 그이 된 줄 다 압니다. 살겠다고 눈이 땡글땡글. 그런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힘들면 난 자살해야지. 그런 생각 듭니까? 여러분도요. 가끔 가다가 너무 힘들고 그러실 때 그런 시설에 한 번씩 가보세요. 뇌성마비, 자폐증, 백혈병 이런 데 가서 그 애들하고 몇 시간만 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사지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신의 축복이고 부모에게 감사드릴 일인가를 여러분은 알게 되십니다. 정말로 그 하나가 감사함을 느낄 때는 이 세상은 아직도 살만한 가치가 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거 여러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보통 연예인들이 연말에 불이웃돕기 한다고 그러고 타이틀 걸고 공연합니다. 잘 되면 다행인데 공연이 안 돼서 망하면 애들 못 도와요. 그래서 저는 그 꼴 보기 싫어서 이번 공연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2,500만 원을 백혈병 소아협회에다가 기탁하고 이 공연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공연이 엔돌핀 콘서트 4번째 작품입니다. 처음에 1탄 여부가 있겠습니다. 2탄 애들은가 3탄 아담과 이브는 3가지 공연 이렇게 했던 것을 실황으로 CD나 테이프로 만들어서 그대로 떠가지고 만들어서 이거를 어디서 팔았냐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제가 주로 팔았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교통사고 많이 줄였습니다. 졸려 죽는 줄 알았는데 김영호 씨 테이프 듣고 내가 너무너무 웃다가 부산까지 광주까지 갔습니다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테이프나 CD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 나가시다가 하나씩 사주시면 그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적에 이 무대가 참 생소할 겁니다. 이게 뭐 연극이야, 이게 뭐 콘서트야, 뭐야, 딸랑 칠판 하나 놓고 이거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러신 분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스탠딩 코미디, 이것이 분명코 우리 한국 코미디의 미래영이야 합니다. 지금 미국은 에디 머피, 짐 캐리, 로비 윌리엄스 등등 수도 없는 코미디언들이 전부 스탠딩 코미디언 출신들. 미국은 그런 친구들이 되어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저밖에 이런 공연을 안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스탠딩 코미디에 더 관심 가져주면 서울대학 나오고 연고대 나오고 우수한 인재들이 여러분들 웃기겠다고 텔레비전 출연하고 스탠딩 코미디 하기 시작하면요, 지금 여러분들은 밤마다 추적 60분 그것이 하고 싶다 맨 사이꾼 도놈 새끼들 얘기만 듣다가 꼼짝이가 두둥둥 하고 잠을 자는데, 이제 어느 날 그렇게 코미디 보면서 웃다가 잠이 드시면 푹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요즘엔 나이 좀 드셔가지고 요새 우차사나 개그 콘서트 같은 거 보시면서 왜 애들은 웃는데 난 안 웃길까? 그리고 막 머리 지진 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웃기기에는 이 스탠딩 코미디만이 대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관심 가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김영건이가 2시간에 걸쳐서 수도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네. 자, 이 말에 공감하신다면 그 순서로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1분만 끝없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저 2층, 3층도 자, 제 구령에 맞춰서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얼굴 마주보고 웃으면 더 큰 웃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웃겠습니다. 시작! 이렇게만 사시면 여러분 100년 장수 하십니다. 고맙습니다.